두 분 굉장히 바쁘신 분을 모셔가지고 들어오는 동안에도 지금 계속 통화를 하고 계시고요. 저분은 엄청 높은 분입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의 위원장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드디어 정식 법사위원장이 돼서 왔어요. 와, 법사위원장님이 되셨어. 네. 법사. 와, 네, 대단하십니다. 윤석열은 끝내 못 나오게 하고. 네. 제가 되자마자 뭐 윤석열 요번에 대법 판결도 나오고. 네. 김건희도 또 다시 다 정리되고.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제 기운으로 모두가 척척척척 해결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고, 맞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마음이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맡으셔가지고 또 결국은 또 이제 결과가 좋아야 마지막에 박수 받고 떠나지 결과 안 좋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역시 또 법사위원으로 함께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든든한 서영교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아니, 개혁을 위해서 가는 길 아닙니까? 맞아요. 이따 얘기할게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함께 아니, 가시죠. 저희는 걱정하고 네. 우리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은 또 역할 충실히 이행해 네. 주시고 이렇게 가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 이 얘기 잠깐 하고 준비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정치 검찰의 폐해, 정치 검찰의 민낯, 윤석열이가 여실히 보여줬고 우리가 그 아픔을 다 같이 겪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검찰 개혁이 아직까지 이제 완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빈틈이 있는지 그 빈틈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거를 매불쇼가 지금 함께 해온 거예요. 그렇죠. 최근 며칠간 또 해왔고. 끝없이 논의하고. 예. 근데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나는 왜 조롱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왜 그렇게 조롱하는 거야? 아니 그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책임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왜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네. 반대하니까 조롱하는 아니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방탈하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수사권 박탈하면 어느 부분은 또 빈틈이 생길 수 있고 그걸 최대한 좀 잘 메꾸고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제발 그 논의를 좀 하자고 했던 게 접니다. 계속해서 좋은 대안을 좀 찾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자꾸 조롱하는 거야?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루기에 앞서서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7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같은 시간에 워낙 죄가 많아갖고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죄가 워낙 많아갖고 야 이런 경우가 있나 모르겠어. 근데 그곳에서 저희도 좀 볼게요. 요거 좀 생중계. 그래서 휴정을 요청을 해가지고 잠깐 멈춰달라. 그거를 받아들여줘가지고 핸드폰으로 그걸 봤나 봐. 봤는데 대법에서 7년 확정 딱 판결 내리자 헛웃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리고 같이 있던 그 변호인들을 쌍욕을 했답니다. 안될때 윤벌진이 우리 윤벌진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반응에 대해서. 아니 그 윤석열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 계속 주장했던 그 사안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8번째예요. 공수처 수사권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완전 마침표를 찍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검사 출신인데 계속 그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까지 몇 년째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자기가 틀렸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은 뭐 어디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겸연쩍은 거죠. 그래서 그냥 헛웃음 한 거예요. 어디서? 근데 저는 이거는 저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그 관저에 그렇습니다. 체포방해하러 갔던 45명. 그거 이제 책임져야죠.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네. 이게 공소수사 적법하다. 체포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갔던 거잖아요. 네. 이거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45명 의원직 사퇴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법 확정 판결로 파생 상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그리고 예. 또 하나가 윤석열 그 구속 취소한 지기현이 그렇죠. 그때 그 수사권 관련해 갖고 내가 아우 나는 이거 있는 점 난 잘 모르겠어라고 해갖고 풀어줬던 거 아닙니까? 애매하게 적어놨잖아요. 예. 그때 구속 취소 결정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풀어준 3월 8일 잊을 수가 없죠. 아 지기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 파생 상품 2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상품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나? 심우정. 아 심우정이 즉시한 거 안 했죠. 즉시한 거 포기했잖아. 이번에 심우정이. 특검이 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환 네. 조사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심우정은 진짜 구속해야 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즉시한 거 하지 즉시한 거 하지 않았어요.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윤석열이가 죄 하나가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네. 이제 재판 7개 더 받아야 되거든요. 예, 요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스케줄이. 네, 스케줄 빡빡해. 네. 자, 2심 중인 재판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있고요.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 이적죄 그리고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이 있고요. 그리고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4건입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요거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해요. 저 밑에 게 중요해요. 그렇죠. 건진법사.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 그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한 게 국민의힘 400억 토해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최혜병 관련해서 수사 외압 그리고 이종섭, 런종섭 장관 해외 도피 요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고 조마조마하고 걱정 많이 했습니까? 두려웠고. 그렇습니다. 두렵고. 어제 또 윤석열 정부에서 경호처 직원들 체포방해 혐의 1심 또 선고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징역 4년 법정 구속됐고요. 법정 구속돼 버렸어. 예. 그리고 작살남 김성훈 전 경호차장 징역 5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와. 자, 그리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됐고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와. 집행유예가 뜨네. 예. 야, 근데 드디어 확실히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 있어. 네. 예, 죄 지으니까 결국은 구속되네. 그런데 속도는 늦지만. 한편으로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밖에 또 있었다는 얘기기도 뭐 하잖아요. 그렇긴 네. 하죠. 그래도 네. 뭐 법정소 바로 됐으니까. 아, 우리 진짜 많이 겁먹었었는데 걱정 많이 하고. 총 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진 그렇죠. 찍히고. 예. 결국 처벌 받네요. 예. 그럼- 우리 의원님들 네. 고생 덕분에 또 이렇게. 네, 저희들도 조심해야죠. 양형은 좀 불만인 거거든요. 아, 양형. 저게 그 김성훈이 5년 나왔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그 자기가 지금 주범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년은 넘게 체포방해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형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요거 이제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검찰 개혁 이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때문에 지금 이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할 때 그때 과연 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 보안 장치가 있느냐, 요게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이제 사실은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건, 2차 수사건이죠.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또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건을 폐지하면 공백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를 또 못했던 부분은 뭐냐면 경찰이 수사 잘했는데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틀어버리지. 검찰이 보안 수사 해가지고 무혐의를 그렇죠. 해버린 거잖아요. 성남 FC 사건 경찰이 3년 6개월 동안 수사 많이 해가지고 불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 막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을 선 게 성남 FC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라는 것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말아먹는 것도 있고 그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경찰이 잘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수사건이 폐지될 경우에 이것을 발견할 것인가? 그렇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이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검사의 보안 수사만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고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다시 되돌이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 검사 수사, 경찰 수사의 통제,
경찰이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그 축소 수사한 거 아닙니까? 네.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네. 그런 이 축소 수사에 대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면 검사가 저희가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많은 것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방법. 그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 관서를 변경하고 지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경찰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경찰에서 외부에서 그 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에 직속된 조사국 같은 곳에서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독립기구로. 그래서 신설해서 그것이 이제 이번에 형사소송법에 담은 수사인권 보호관 제도를 조금 더 경찰에다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독립된 그 기구에서 예를 들면 경찰이 지금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구속됐습니다. 그럼 경찰 범죄는 공수처하고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그 범죄에 이르지 않은 비리, 축소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국에서 조사를 하다가 범죄로 발전이 되면은 발견이 되면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이나 공수처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경찰 단계에서 조사국을 신설하는 방안. 그다음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더 강화해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지금 마련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번 형사소송법에 넣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경찰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이것은 경찰의 비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수사를 못한 부분이니까 미진하고 부실한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데 그러면 그 비리에 관한 부분, 범죄에 관한 부분을 보다 수사로 하든지 아니면은 독립된 조사국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을 독립기구.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댓글에 왜 자꾸 조롱해? 아니 여러분 검찰 개혁해도요. 검사가 불기소 예를 들어서 목적을 갖고 불기소하면은 그거는 아예 견제 방법도 없어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고민 안 하고 왜 그래 도대체? 그거를 제가 PPT로 만들어 왔는데요. 4번을 한번 올려보다 보시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저게 이제 조롱이네. 독립기구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이게 거의 우리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 경찰관이 그 부친이 이 경찰서에 근무한 연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경찰관 직계 좀비속 사건을 관리하는 것을 강화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일에 이 관계가 있다, 뭔가 유착이 되어 있다, 네.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은 이 관서 이송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도청,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은 광주 시경이나 전남 도경이나 이런 데서 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와 이 경찰에 대한 재척 회피 제도가 형소법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은 형소법에 이걸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이 회피 규정이 있어요. 내가 요 사건하고 경찰관이 뭔가 좀 연관성이 있다 이러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법제화하는 거. 그런 것 그리고 또 경찰관이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소속된 경찰관서 그게 이제 관련된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광주 광산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 직계 좀비속 배우자 등이 관련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즉시 이관하는 이런 제도 이것을 입법화하는 이것을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의미 있네.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법제화 빨리 시켜서 이런 어쨌든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법이라는 게 네네. 어떤 법이든 완벽할 수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맞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뭐냐면 좋아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만 보더라도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가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외삼촌인가? 거기도 또 경찰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
상급 시도청에 의무 보고하고 타 관서에 이송을 하는데 어차피 타 관서도 경찰 아니냐. 그럴 수 그러면 있어. 결국에는 경찰을 오래 했던 아버지, 경찰을 오래 했던 외삼촌의 그 영향력 경찰 하에 있다. 네트워크로 인해 가지고 어. 또 결국에는 거기 가서도 또 축소 은폐를 할 수 그럴 있는 수 것 아니냐라는 있어. 걱정이 있더라고요. 다른 관서여도 당연히 네. 그런 부분이 그럴 있습니다. 수 그래서 있어. 네. 이번 사건은 꼬이고 아주 못됐고 그리고 아버지도 연루되어 있고 그 말한 또 다른 큰아버지도 관서, 또 네. 다 연루되어 있고 네. 윗관서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나쁜 사례이고요. 네. 이런 사례가 우선 경찰이 10일 동안 구속해서 우선 검사에게 올립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이걸 보게 되죠. 보면서 그 구속 기간 동안 또한 이자에게 강간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아내고 그런데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보다 보니까 이거 희한하거든요. 뭔가 낌새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엔 이제 직접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들어가서 수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우선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박은정 의원이 이제 치밀하게 그리고 경찰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에 참교육들 한번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교권보호국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안에 인권보호국 겸 경찰 비리 수사대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선 이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안 수사 요구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면 바로 수사 의뢰를 그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독립적이면서 상급 기관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살펴보게 되니까 경찰이 연루되어 있어요. 이거 자꾸 덮어가면 위에 있는 윗대가리도 다 날아갑니다. 이럴 때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넣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것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데 대신 검사하고 특별한 협력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크다 보면 특별한 협력 과정을 만들어 수사하게 하는 네.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장치가 좀 필요하다. 작은 장치가 아니라 이게 크게 달라지는 것만큼 교권보호국처럼 그 인권보호국 겸 경찰 비리 수사대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거기에는 검사도 오고 판사도 오고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 그리고 국무총리실 고위 간부 프로파일러 등이 와서 같이 보고 있다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방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제 검토 단계인 것 같은데 아니면 아이디어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상설 기구로 둔다는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죠? 상설 기구로 더 크게 만들자. 우선 우리 박은정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낸 안에 우리 수사 인권 보호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사건 터지고 보니까 이게 약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좀 강화시키는 그렇습니다.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강화시켜내는 것을. 네. 그러면 이게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 이게 행안부가 함께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식 그 간사님하고도 또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 비리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경찰 위에까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을 줘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네. 이번에 개정된 걸 보면 네. 이제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이제 보안 수사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1개월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어쨌든 데드라인 갖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빠르게 사실은 그동안은 보안 수사를 했거든요.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으로 그리고 검찰 개혁으로 기소와 기소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사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네. 이걸로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해서 끝내는 내란까지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이 시점에 그러면 수사권은 정리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의무적으로 응해야 된다. 근데 대신 검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요. 금방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며칠까지 해주세요라고 지정할 수 있는 그걸 거죠.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예, 며칠까지 네, 네. 해주세요라고 5번을 지정을 하고 예, 잠깐 요거 네. 좀 5번 예. 5번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보안 수사 요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계속 말하는 게 경찰이 보안 수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 수사 요구할 때 문서로 명시하도록 대상과 방법과 절차와 시기를 문서로 명시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긴급 보안 수사 요구 규정을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문서로 하게끔 한 것은 뭐 책임 소재 규명 그렇습니다. 차원인가요? 그리고 아. 그 뭘 보안 수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네. 대상, 방법, 절차, 시기 이것도 당연히 문서로 명시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언제까지 이틀 만에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해오도록 이렇게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아, 기간을 정해서 예, 네. 거부할 수 없도록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은 사건 번호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자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검사가. 검사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건 번호에 그 사건 번호에 그대로 킥스거든요. 그게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그 사건 번호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를 해도 그 사건은 자기 사건이어서 계속 챙기게 돼요. 어떻게 됐냐, 내가 이거 수사하라고 했는데 불렀냐, 어쨌냐 이러면서 계속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게끔. 부여하게 챙기면은 그 경찰이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하신 그게 거 이제 같네요. 킥스에 따른 그거 고다음 거 6번을 해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보안 수사 기간을 아예 1개월으로 그냥 못 박았어요. 아예 1개월 내에 하겠다. 이거 경찰이 수용했습니다. 하겠다. 무조건 하겠다. 1개월 내에. 네. 그렇게 하고 만일에 안 한다 이러면은 경찰관 직무 배제, 교체, 징계 이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검사들이 이걸 안 해왔어요. 안 해서 실효성 없을 것이다. 검사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왜 안 했냐 하면은요. 검사들이 지금은 보안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 이행을 안 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빨리 해버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안수사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경찰관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교체하고 직무 배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할 것 같아. 뭔가 이거는 광주 광산서에 이게 유착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경찰에 대해서 뭔가 들여다봐야 돼. 네네네. 이러면 상급 간서 혹은 다른 데다 보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보안수사 요구권을 저희가 강화하고 이행 강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괜찮아 이런 얘기. 예. 보안수사 요구를 안 하니면 보안수사 할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게 하나 있지만 대부분의 검사는 보안수사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를 해왔고 보안수사의 비율은 아주 적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크게 있으니까 경찰이 네네. 보안수사 요구를 했고 거기서 자신들이 보안수사를 한 것은 아주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 수사권을 갖고 있고 싶어 하지만 보안수사 요구를 할 때 이게 바로 사실상 수사 지휘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무엇을 왜 어떻게 어디에 가서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경찰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보안수사 요구를 뭉뚱그려서 하니까 그냥 보안수사 할 것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보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제 만약에 잘 안 된 경우에 잘 된 경우에는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마약, 조직폭력 이런 데는 협력도 아주 잘 되고요.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 마약에 또 다른 사건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제 잘 안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보안 수사 요구는 바로 수사 지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찰에게 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하는 내용이라서 네. 그것을 지금 말씀처럼 자기 식구가 아닌 딴 식구한테 그렇습니다. 지휘를 하니까 이 오염이 덜 될 거다 이런 근데 거죠. 그리고 내 많습니다. 네. 내 사건이에요. 왜냐면 킥스에 있거든요. 그건 그리고 내 근데 이제 또 사건이랑 책임감은 또 내 부여하고. 번호는 갖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전에는 한번 퉁쳐버리면 사건이 없어서 하나 털었는데 이제 털지 못하게 못하는 거죠. 네. 번호를 갖고 다니게 하고 아까 말씀처럼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은
선거사범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 되자마자 접수를 하자마자 검찰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사한테. 이거 통보합니다. 공소시효 임박한 거예요. 라고 해서 둘이 협력해서 해요. 그런데 이제 요 공소시효 임박이 선거사범이면 이제는 모든 사건을 공소시효 임박한 걸로 하는데 3개월쯤 임박하게 됐다 그러면 띵똥띵똥 울리게 해놓는 거예요. 띵똥띵똥 울리게 해놓고 요 내용은 검사하고 수시로 이야기하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 요구합니다. 서류를 보내.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킥스라고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보내고 이런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통해서 알겠습니다. 걱정은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제가 하나만 그냥 네. 어제도 제가 김용민 의원한테 질문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매우 의도적으로 자료를 다 누락시키고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걸 들여다보면 뭐가 인멸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뭐가 인멸된지도 모르니까 뭘 보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마도 불송치된 사건일 거래요. 그죠? 만일에 그걸 뭐 예를 증거를 똑바로 조사를 안 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7번을 좀 올려주시면 네.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텐데 그 재수사 요청에 증거가 뭐 아무것도 없고 뭘 누락했는지 모르는 몰라. 거지만 그렇지. 그것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니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네. 고소장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건을 보면 뭘 더 수사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검사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재수사 요청을 아까 보안수사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구체적으로 더 하라는 거를 검사가 지정해서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조롱하더라고.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나서서 해결하냐고. 그게 아니고요. 피해자가 여기서 관여할 게 아니고요. 피해자는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피해 진술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피해 진술에 따라서 저희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 요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구속 요건에 따른 사실관계, 필요한 사실관계가 수집이 돼야지 구속 요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실관계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누구 더 조사해야 되고 무엇을 압수수색해야 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가 검사는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가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특정해가지고 재수사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는요. 네. 경찰이 뭘 누락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기소가 가능해. 그러면 이것은 더 수사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재수사 요청을 하도록 이번에 저희가 법에다가 90일 동안 검사가 반드시 보고 재수사 요청을 하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에는 재수사 요청을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재수사 요청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증거에 따라서 조사가 경찰이 똑바로 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증거 조사를 경찰을 통해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든 생각이 네네. 불송치 사건에 한한 게 아니라 송치 사건도 저는 그럴 위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영리 사건 보면은 케이블 타이가 만약에 누락이 됐어요. 네. 경찰이 뭐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실제 않았건 누락이 됐죠. 누락이 됐어.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그걸 증언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이것은 해야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더라고. 처음부터.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그 보안 수사와 관련된 이 개정안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보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날 공소청과 중수청이 발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6개월 전에는 법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세칙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벌써 우리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1일 날 이제 후반기 상임위가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만들기 위해서 말씀처럼 시민단체 안도 있고 정부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민단체, 변호사, 검사, 경찰, 여성단체, 그리고 정부, 중수청, 공수청, 행안부 다 만났어요. 요 짧은 시간에 다 만났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을 주시면 네. 그리고 제안한다면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나 지금 말씀처럼 요거 부족합니다. 네. 요렇게 못된 짓을 했던 거죠. 케이블타이는 요것을 누락시키라고 밑에 있는 순경한테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경우에 검사가 이제 1차 이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을 시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속이 되면 서류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이상해? 아무래도 얘네가 이상해. 왜 이상한지 체크해요. 보안 수사 요구돼요. 그러다 아니다 싶으면 아까처럼 그 거대한 비리 수사국, 수사 예. 재수사국에다 요청을 하면 이 비리 수사국이 이쪽에다가 재수사에다 그 모든 것을 해나가면서 발견해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간이. 이게 경찰 비리에 관한 문제고 네.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을 강력팀장을 긴급 체포한 것은 경찰이에요. 네. 검사가 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 스스로 제보에 따라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스스로 그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 할 수 있도록 그 어쨌든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검사도 마찬가지. 근데 검사는 스스로 제보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건을 경찰 비리, 경찰관 유착 이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많이 늦어가지고 실제로는 법을 저희가 급하게 만들겠지만 그에 따라 시행령, 부령, 매뉴얼, 지침, 예규 그다음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형사사법의 대전환인데 맞아요. 이것이 어느 하나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법을 어쨌든 신속하게 마련할 네. 테니까 행안부와 법무부는 그에 따른 시행령, 부령, 뭐 매뉴얼, 지침, 예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이렇게 같이 발맞추어서 해주십사. 그래야 알겠습니다. 국민 피해가 없다. 네.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말씀처럼 충분히 이야기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다가 이제 하냐 이런 비판은 나는 타당한 비판이야. 나는 이거는 가능한 비판이라고 봐요. 맞아요. 네. 근데 자꾸만 그거 완벽하지 않잖아? 조롱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예를 들어서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그 완벽하냐? 그거는 아예 견제 장치가 없어.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어. 이 조롱의 마음이. 조롱의 마음이 아니고 와. 보안 수사권을 검사에게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있는 그러면 아예 견제를 못 한다니까. 그거 그렇죠. 누가 견제할 거야, 그거는.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기소한 다 검사들, 봐놓고. 조직범죄 검사들 단 한 명도 처벌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요. 그리고 이거 10월 2일에 중수청 출범하는데 뭘 너는 시간을 더 갖자 그래.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얘기를 설득을 하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당원과 저희가- 지지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해와 설득을 안 시키는 게 네. 문제예요. 아니, 열심히- 내가 제일 많이 하잖아 매물쇼에서. 예, 잘하고 잘하세요? 계십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더 알려드리는 과정을 갖고요. 저희가 이제 들어보면 보안 수사 요구 때문에 아니면 보안 수사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네. 피해자들은 아파요. 우리가 검사가 해도 아프고요. 경찰이 해도 아파요. 네. 우리가 수사받는 중에 무서우니까 수사받다가 내 피해를 숨기고 그리고 가해자 편을 들려고 하고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을 때 저희가 수사 중에도 수사관 교체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사 중에도 이의 제기를 하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내용. 네. 그리고 그다음에 검사가 잠깐만요. 불송치했어. 불송치했는데 이의 제기를 해. 네. 그러면 검사가 다시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사 요구를 기존에 있던 불송치했던 경찰에게 하면 거기서 거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상급 기관으로 수사관을 교체해 주는 거죠. 네. 예, 이런 식의 방식들을 통해서 피해자는 더 아프지 않게 이게 검사든 누구든 간에 아프지 않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수사가 잘 돼서 기소가 됐어요. 그래도 검사가 제대로 기소를 못해. 네. 그러면 이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이 피해자들이 자신들 제대로 어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 보안 과정 속에서 넣어서 네. 이게 보안 수사가 있어야, 아니 보안 수사 요구가 잘못돼, 이런 게 아닙니다. 보안 수사 요구라고 하는 건 정작 기소를 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고요. 네. 피해자를 위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시정 조치 요구인데요.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중간에 수사 중간에 피해자 혹은 누구 관계자가 이거 지금 문제 있어요. 경찰 똑바로 안 하고 뭐 유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신고를 하면 검사가 스톱, 기록 모두 갖고 와.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 포함해서 제가 피해자 권리구제 방법을 한 PPT 몇 개를 가져왔는데 그 설명 못 드렸어요, 그거는 오늘. 못해요. 예, 다음에 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예. 요번 법에 담긴 피해자 권리구제 방법들을 더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출연자 한 분이 더 남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위원장님 제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사의 그 권력은 정리합니다. 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는 두텁게, 범죄자는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장윤기 사건, 네, 아까 장관님께서 뭐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이례적인 사건은 맞습니다. 네.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하고 조선일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으로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서고 있다. 한동훈은 오늘도 조선일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자 편인가.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권과 관련해서 정부는 방침을 정했고, 그렇다면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과거에 조선일보와 한동훈이 콜라보가 되어가지고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일으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조작 수사하고 조작 기소하고 이런 정치 검찰의 폐해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지금 검찰개혁 국면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하 내동하는 검사들 언론 플레이를 장관님께서 감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검사들이 이 사건을 갖고 뭐 한동훈 의원이나 또는 국민의힘과 뭐 소위 말하면 작당을 해갖고 언론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아시는 것처럼 송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뭐 이걸 갖고서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살인으로 송치가 됐는데 강간살인으로 제명이 변경됐습니다. 네네. 변경된 이제 중요한 요인들을 봤더니 경찰에서는 리얼돌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DNA 채취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분석관이 이게 성적 목적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강간살인으로 송치할 수도 있었고 그냥 살인으로 송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그냥 살인으로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지금 보니까 이 사건이 송치 이후에 5월 22일 날 광산경찰서에서 추가적인 범행, 그러니까 범행 당일날 이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이 당일날 다른 강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과 이게 연이어가지고 이렇게 갔다면 이것은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 추가적인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보니까 종합해서 이것은 강간살인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광산서에서 여청계에서 아마 그 강간 사건은 수사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은 강력에서 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했다면 경찰에서도 강간살인으로 송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은 경찰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수사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강간살인으로 왜 송치를 안 했냐, 이 부분은
보안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에서는 죄명 변경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은 리얼돌 관련해서 검사들이 아버지가 리얼돌을 뭐 폐기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초기에 나왔는데, 리얼돌 관련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사진을 촬영했고 DNA도 채취했습니다. 그럼 기록에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검사가 영장을 할 때. 그러면 리얼돌을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검사가 영장 단계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던 거, 검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경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검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됐던 범죄 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검사들은 지금 우리 오늘도 나왔는데 특검에서 검사들의 내란가담 정황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주세요.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경찰이 유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다른 모든 선진국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행안부와 법무부가 그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는 억울한 죽음에서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 검, 경이 모두 다 합심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 검찰개혁 법안 과정에서 촘촘히 두텁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권한, 인재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뭐 공소청, 준수청 만들어졌고 없는데, 다만 1차 수사기한 그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어떤 국가수사본부나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좀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일관된 주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윤기 관련 사건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검찰 단계,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장윤기 승찬 내부 블랙박스 SD 카드 문제, 아버지 집 압수수색 해갖고 찾아낸 것들, 장윤기 1년지 통신 조회한 것들, 그 다음에 카드 넥 해갖고 사용한 것들, 그 다음에 화물트럭 블랙박스 확인해갖고 뒤에 문 열어놨던 거, 이런 것들이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언론 플레이를 갖다가 검찰이나 또는 광주지검에서 한 게 아니고 올라온 사건들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의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 수사했을 때 약간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그런 의심도 든다고 했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뭐 검찰에서 이 사건 하나 강조해 갖고서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